장관 청문회는 끝이 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어제 문영배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과다 주식, 무려 35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로서 부업을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 너무 많잖아요? 네, 좀 많죠? 많습니다. 네. 차라리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러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고 갔어요? 자, 일단 주식 보유 액수도 액수지만 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의 83%가 모두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네. 전세를 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네.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도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네. 특정 종목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했습니다, 지금. 네. 저 30억의 대부분이 회사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몰빵은 좀 속어니까요. 네. 집중 투자. 집중 투자를 하시죠. 할게요. 네. 네. 그럼 증권가에서 흔히 쓰는 생활용으로 해서 제가 썼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쨌든 특정 명목 종목, 그것도 사실은 보면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스몰 캡이라고 불리는 업계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네. 몇몇 회사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그래도 증권회사에서 변호사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투자 패턴을 많이 봐왔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패턴인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투자잖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리스크 위험을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 회사 사놓고 B 회사 사놓고 C 회사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오르더라도 하나가 내리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올라가지고 전체 계좌에 있는 총액을 좀 어느 정도 플러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돼서 증권회사도 권유를 하고요. 그런데 이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재산의 대부분을 네. 아주 작은 스몰캡 주식 몇몇 주식에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투자 패턴과는 좀 어긋나는 건 맞죠.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초전문가면 그래 이 주식은 간다. 이건 내가 확신해.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나무랄 수는 없죠.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판사잖아요. 그것도 헌법재판관 지금 이사청문회를 저 지금 물론 지금 남편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은데 남편은 지금은 변호사긴 해요. 대형업 법무 근무관 변호사인데 당시에 저 몇몇 주식들을 거래할 때는 현직도 판사 신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주식 보유액이 많아도 그러니까 주식은 보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많아도 너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주식 중에 과반 이상, 재산 중에 과반 이상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후보자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오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 거래를 종목 거래를 한 8, 9년 동안 해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래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배우자가 종목이라든가 수량을 다 정해서 배우자가 제 명의로 거래를 했고 본인은 재판 업무에만 매진을 했고 남편이 모든 재산 관리를 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남편이 주식 거래를 한 걸 어떻게 그 본인이 모를 수가 있냐라는 점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남편은 판사 재직 중부터 주식 거래를 했고 지금 후보자도 거의 1300회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별거 부부입니까?
별거 부부예요? 상식에 있는 맞는 얘기를 하세요. 자, 심지어 어떻게 명의를 빌려준 남도 아니고 부부가 본인 명의로 이렇게 1200회 이상을 거래하는데도 모를 수가 있느냐?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별거 부부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는요, 주식 보유액도 문제지만 한 계열사 주식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집중 투자, 큰 돈을 집중 투자한 점 또한 논란이었습니다. 그 특정 회사에 굉장히 많이 거의 뭐 속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그러니까 35억 원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35억 가운데 67%가 한 회사에, 한 계열사에 집중 투자됐다는 것. 하종대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67.7%가 이제 뭐 이모모 건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뭐 글라스거든요. 예. 동일 계열사. 예, 동일 계열사죠. 그런데 저거를 과연 지금 이제 그 중에 지금 저거 관련한 재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선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종목, 수량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포괄적으로 이름을 빌려주고 도장을 주고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서 나는 몰랐다. 네. 내가 이거 재판을 했지만 내 재판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특히 판사는 매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법관 윤리 규정에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판의 공정성에 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그러니까 의심만 초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만 자기 자신이 나는 공정성에 아무런 내 재판에 영향을 안 주고 내 재판을 했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의심 내가 보기에는 의심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줬다.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법관 윤리 규정을 분명히 어긴 것이 맞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요, 워낙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다 보니까요, 여당 의원조차 마냥 이 내용을 비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구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는데 네. 네, 이 이미선 후보자 의혹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 한 2일에서 17일까지 문제가 됐던 건설사 주식을 6억 5천만 원이나 갑자기 단기간에 집중 매수합니다. 네. 그런데 2월 1일이 되자 이 회사에서 2,7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발표하면서 주식이 최고가를 찍어버려요. 아하. 이게 내부 정보를 모르지 않고서야 공시 직전에 이렇게 6억 5천이나 되는 거액을 주식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아하. 이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부분도 지금 사실은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청문회 양상이 지명 철회당한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도 등을 돌리면 결국은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번도 국민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35억 원을 남편이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글쎄요. 내부자 거래는 상당히 중죄에 해당되는 죄인데 이 부분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